일단은 제가 일단 지역 분석을 한 게 20년 이제 하반기부터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그때는 사실 뭐 별도로 제가 사전에 강의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한 게 아니라 모집을 한 다음에 그 현장에서 그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출발을 하고 뭐 이런 상태로 좀 진행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시간도 좀 부족하고 임장하는 시간도 부족하고 좀 체계적인 그 어떤 진도가 좀 안 나가다 보니까 제가 이 선점이라는 거를 제가 따로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한 지역에 대해서 이제 지역 뽀개기식으로 이제 지역 분석과 이제 상품 분석과 이 두 가지를 이제 완벽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임장까지 가는 어떻게 보면 이제 프리미엄 서비스를 지금 만들게 됐는데 제가 요거를 이제 23년부터인가 그때부터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이걸 진행한 게 거의 한 4, 5년이 좀 돼가는 것 같아요. 4년. 4년 동안에 거의 매달 뭐 한 개에서 두 개 이상은 계속 했기 때문에 뭐 돌다 보니까 이제 거의 전국을 다 돌아다닌 것 같아요. 전국을 다 돌아다닌 것 같고 최근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흐름에 따라서 이제 서울 중심으로 또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 얘기와 이제 별개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특강을 준비한 거는 지역 분석을 이제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이나 이제 초보분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좀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상담이나 뭐 멤버십이나 선점이나 이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 매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총 7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7가지 단계가 있는 것 같은데 제일 처음에 이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동기부여가 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에서 1주택으로 이제 넘어올 때 이 동기부여가 되게 힘들어요. 이게 뭐 쉬운 것 같지만 왜 사야 되느냐. 그리고 특히 이제 뭐 돈이 없어서 못 사요. 뭐 아니면 아직 필요가 없어요. 뭐 별의별 이유가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동기부여를 사실 이제 특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7가지를 다 제가 어 웬만하면 이렇게 다 건드리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강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동기부여나 아니면 그 당시에 이슈되는 거 위주로 이제 하고 있고 매달 이제 마라톤 특강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질문도 받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하고 있는데 요 단계가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입문하실 때 들어가는 단계가 이제 입지 공부입니다. 입지 공부. 그래서 뭐 지방 사시는 분 같은 경우는 뭐 서울에 지도를 이제 붙여놓고 뭐 지역을 외우면서 이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뭐 책을 통해서 이렇게 뭐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요 단계가 사실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손품하고 이제 발품을 통해서 손품은 주로 이제 지역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 분석 안에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제 지역에 대한 이 특징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 안에 있는 이제 상품까지 건드려 줘야 돼요. 상품까지. 그래야지 이 한 지역에 대해서 이제 좀 완전히 알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요 하나당 제가 이제 2시간을 거의 하는데도 그러니까 총 4시간이죠. 4시간을 이제 각 주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데도 사실 시간이 부족해요. 사실 한 구를 아는데 이렇게 투자를 해도 깊이 들어가면은 이게 시간이 부족하고 뭐 최대한 집약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말을 하는 것도 이제 한 4시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혼자 이거를 하면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되게 오래 걸리고 한 지역을 알기까지 되게 좀 쉽지가 않은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분석해 드리는 프로그램을 제가 시작을 했고 어떻게 보면 멤버십보다 더 이게 더 먼저 했기 때문에 뭐 상당한 그래도 저만의 이제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19년까지는 저 혼자 다니고 이제 공부하고 이랬는데 다니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그런 분석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설명을 드리는 게 이제 선점이고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이제 좀 뒤에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요걸 한 다음에는 이제 또 임장을 또 해봐야 돼요. 이 부동산이 좀 주식하고 좀 다른 게
이게 손품만 팔아가지고 매수까지 가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거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검증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임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단계를 거치고 나면 이제 기초 개념을 또 이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막 본다고 해서 바로 살지 말지를 또 모르는 이유가 이 개념이 이제 부족해서 그러군요. 언제 매수를 해야 되고 어디를 매수해야 되고 이런 게 이제 다 개념에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멤버십에서 이제 다루고 있고 이 개념을 알고 나서는 이제 타이밍을 또 노려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멤버십에서 하는데 요 지역 하나에 대해서의 이제 타이밍은 제가 이제 선점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 4단계를 거치고 나면 이제 또 이제 정책이나 이제 이슈가 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책이나 이런 교재들은 어 약간 정형화돼 있는 툴을 만약에 적용하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이클이다. 그럼 뭐 상승, 하락, 뭐 보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형화된 거를 이제 제공을 하긴 하지만 이 정책과 이슈에 의해서 이게 약간 어 뭐랄까 영향을 좀 받아요. 영향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똘똘이 지역만 지금 몰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지역이 어떤 상급지라고 할지라도 약간 그 안에서 좀 차별화가 좀 벌어지는 이유가 이런 이제 정책적인 그리고 이슈적인 부분 때문에 수요가 갈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그런 것까지 또 가미를 해줘야 돼. 이거를 원래 제가 이제 파브리에서 이제 했었는데 이거를 지금 잠깐 좀 쉬고 있고 대신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지금 참여하신 이제 톡방에서 좀 라이트 버전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한데 어쨌든 요거까지 결합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이제 방향성이 나오는 거예요. 다 알았는데 다 좋은데 어디를 사야 되느냐 그리고 앞으로 이 자산에 맞는 전략을 어디로 해야 되느냐 이 상태가 되는 게 이제 상담입니다. 제가 이제 개인 상담을 통해서 이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요거를 통해서도 또 사기가 바로 힘든 게 이게 또 현장을 또 나가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시세가 15억이라고 해서 그냥 15억을 바로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현장의 어떤 어? 금매나 이런 거 타이밍에 의해서 원래 계획했던 단지 말고 다른 거를 이제 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총 7가지 정도가 있어야 그리고 이제 뭐 향도 다르고 뭐 로얄동, 비로얄동 이런 게 이제 다 이제 현장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1번부터 7번까지의 과정을 거쳐야지만 이게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이 부동산을 산다는 게 뭐 처음에는 뭐 돈만 있고 좋은 거 사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막말로 좋은 거는 좋은 것도 많아요. 뭐 마용성 다 좋은 데잖아요. 좋은 데인데 그 안에서 어디를 사야 되냐 이거야. 어디를. 그러니까 이게 돈만 있다고 해서 이게 또 사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똘똘이 주택을 마련한 이후에 이제 투자적인 개념으로 넘어왔을 때는 또 개념이 틀려요. 어떤 거를 더 중요시 여기는 요인이 틀리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이제 개념이라고 이제 보는데 제가 그래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는 제가 이제 하고 있고 이 7번은 아직 사실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는데 저 혼자는 못 하겠더라고요. 이거는 좀 뭐 팀을 늘리든가 뭐 이렇게 해야지 이제 현장의 소식까지 이렇게 결합시켜서 이게 제공을 할 수가 있는데 뭐 궁극적으로는 할 거예요. 할 건데 어쨌든 이 7가지를 하면 여러분들은 이 토탈 솔루션을 얻게 되시는 겁니다. 근데 책 한 권만 읽고 강의만 듣고 왜 살 수가 없느냐? 강의나 책에서 이거를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다 다룰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책, 특정 분야에 대한 강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각조각으로 이렇게 채워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는 1번부터 7번까지 이렇게 다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초보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요 입지 공부 요거가 아무래도 이제 기초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개념이나 이런 거 잘 몰라도 어쨌든 이 입지 공부 안에 이 가이드해 주시는 이 멘토가 뭐 이 3, 4, 5, 6
뭐 7번까지도 어느 정도는 이제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손품하고 발품을 팔아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물어보는 과정에서 이게 사시는 분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매수를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혼자 하려면 이 1, 2, 3, 4, 5, 6, 7을 다 거쳐야지만이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초보분들은 요거부터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동기부여가 없으신 분들은 이 입지 공부도 할 필요가 없겠죠, 사실. 뭐 필요성이 없는데 뭘 하겠습니까? 근데 이 1번을 어쨌든 거치고 나서는 2번에 좀 도입을 하고 이게 좀 본 다음에 이제 개념들을 쌓아 나가면서 이게 매수까지 가면은 아마도 거의 실수 없는 아마 매수가 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 2번에 맞춰서 지금 이거 선점은 이제 2번에 관련된 거니까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이제 손품인데 손품이 이제 지역 분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요 지역 분석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당연히 이제 이 지역 분석 안에 이제 내포된 의미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는 제가 이제 네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가지로. 그러니까 지역 분석이 뭐냐 도대체 여러분들한테 누군가 물어본다면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지역을 분석하는 거다. 뭐 이렇게 하면 한마디가 되겠지만 그 안에 이제 좀 디테일한 내용을 좀 보면은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다루는 지역 분석은 첫 번째는 이거예요. 입지 요소를 이제 파악을 한다. 그래서 다른 데 또 이제 지역 분석 강의가 많아요. 사실 많은데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다 제공해 주는 데가 없어서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를. 종합적으로 다 제공해 주는 데가 없어서 만든 건데 모르겠네요. 지금은 또 어디가 또 생겼는지 제가 뭐 다 강의를 들어보지 못해서 어, 파악은 지금 힘들지만 제가 실제로 임장 다니고 투자까지 가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요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책이나 강의를 들어보면은 꼭 저것까지 알아도 알지 않아도 되는 요소인데 너무 이렇게 많이 넣다 보니까 뭐 임장 보고서 뭐 이런 거 보면 막 100장 뭐 200장 뭐 이렇게 막 만드는데 그렇게 만들어도 어쨌든 핵심은 빠져 있어요. 핵심은 빠져 있어 그 안에. 그래서 핵심이 일단은 뭐냐? 근데 임장 보고서 들어가는 게 보통 이런 거예요. 입지 요소. 그 요소는 뭐냐? 일단은 일자리가 어디 있는지 파악을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입지의 요소고요. 그 다음에 이 일자리까지 가는데 필요한 교통. 교통이 얼마나 시간이 빠르고 앞으로 교통이 뭐가 들어오고 이런 거 이제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교육, 학군. 요런 요소가 또 그 수요를 몰리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자연환경. 이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환경이 그렇게 또 곽강을 받지는 않은데 요거는 이제 좀 질적인 시장에서는 필요해요. 자연환경이. 그러니까 우리 뭐 백화점 같은 데 가도 포장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포장지가 중요한 이유는 상품이 괜찮으니까 질적으로 좋으니까 포장지도 중요하게 된 건데 뭐 시장 바닥에서 그냥 뭐 저가의 품질을 뭐 포장지가 좋다고 해서 비싸게 사는 사람 이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포장지가. 그러니까 이거는 좀 질적인 시장에서 좀 중요한 요인이다. 지방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이런 요소가 갖춰져 있는 지역에서는 자연환경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인프라도 중요하죠. 인프라가 발달을 하면은 일단 전세 수요가 많이 몰립니다. 전세 수요가 몰리고 그 전세 수요가 몰리면 그게 꼭 매매로 이어지진 않지만 매매를 올릴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하긴 한데 얘도 어떻게 보면 조미료 같은 거예요. 조미료. 뭐 이 앞에 있는 게 없고 그냥 인프라만 있다. 그러면은 형성이 안 돼. 얘도 조미료고 얘도 조미료예요. 일자리 없고 교통 없고 학군 없는데 자연환경하고 인프라만 있는 곳이 있다. 그러면 살기가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가격이 실제로 별로 안 비싸요. 왜냐하면 얘는 옵션이거든. 옵션. 그러니까 메인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세 가지가 이제 실수요에 있어서 이제 가장 메인이고 여기에 더해서
자연환경과 인프라가 붙으면 이제 강남이 되는 거죠. 강남이. 그리고 이제 이 주거 환경은 이제 뭐 아파트냐, 빌라냐, 오피스텔이냐, 그리고 구축이 많이 몰려 있냐, 신축이 많이 몰려 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주거 환경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이제 당연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도. 이거는 뭐 옵션은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이 세 가지에 더해서 하나 좀 더 들어가줘야 될 요소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미래 환경. 이건 이제 미래예요, 미래. 이제 앞서 있는 것들이 다 이제 현재라고 한다면 미래는 지금은 별론데 뭐 앞으로는 좋아진대. 이것도 입지 분석을 통해서 파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장을 가서 그러니까 손품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임장만 가서 파악을 못하는 게 이 미래 환경입니다. 앞으로 여기가 어떻게 좋아질지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손품에서 미리 공부를 해줘야 된다. 저는 요 정도만 하면 사실 한 지역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기본은 됐다. 기본은.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상품을 이제 파악해야 돼요. 상품. 이걸 이제 흔히 이제 그룹핑이라고 하는데 같은 뭐 마포구 안에서 아니면 강남구 안에서도 이게 수요가 틀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양권 들어가는 수요 다르고요. 신축 수요 다르고 준신축, 구축, 재건축, 재개발, 뭐 리모델링, 뭐 요 정도가 이제 아파트로서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구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빌라나 이제 오피스 이런 거 빼고요. 요거를 그러니까 그룹핑을 해줘야 돼. 이 그룹핑을. 그러니까 제가 대학하고 흔히 이제 과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이 대학이라고 하면 얘는 과예요, 과. 상품은 과.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조합해줘야 제대로 된 지역 분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보일수록 이 대학교밖에 몰라요. 뭐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면은 다 좋다. 근데 모든 과가 성균관대의 모든 과가 다 좋은 건 아니죠. 그리고 지방대라 할지라도 이게 뭐 의대나 약대야 과가 그러면은 대학이 좋은 데보다 더 좋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게 바로 그룹핑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거고 이 그룹핑을 해서 대학을 결합시켜야지 제대로 된 평가가 되는 거야. 같은 약대끼리 대학을 비교를 해야지 이게 서열이 나오는 거지. 어떤 지방대 약대, 뭐 서울에 있는데 뭐 뭐랄까 뭐 무용과니, 미술과니, 지리학과니, 철학과니 뭐 이런 과를 조합했을 때 과연 그 지역에 있는 상품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제 인기 학과를 확인하고 나서 그 흐름에 맞게 입지를 따로 구분을 해줘야 돼. 이 두 개를 조합해서. 그러니까 분양권은 분양권끼리 지역을 비교를 해줘야 되고요. 신축도 신축끼리 비교를 해줘야 되고 준신축도 이렇게 그룹핑을 다 해줘야 돼. 그래서 지역이 좀 가격이 높다고 하는 곳들은 아무래도 분양권 신축이 좀 많아요. 준신축하고. 이쪽 계열이 좀 많은 데들은 급지가 좀 높다고 이제 평가를 받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뭐 마포구하고 이제 광진구하고 이렇게 딱 비교를 했을 때 이 대학으로 따지면 광진구가 저는 과연 입지적으로 마포구보다 별론가? 이거에는 좀 의문이 있어요. 이 지리적인 이치만 보면. 왜냐하면 강남하고는 어쨌든 광진구가 더 가깝잖아요. 마포구는 더 강남하고 멀고. 물론 뭐 광화문이나 이런 여의도 배우 수요가 이제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워낙 힘이 강남 서초 쪽이 세다 보니까 그쪽에 가까운 데를 무시 못한단 말이에요. 대학으로 따지면. 근데 마포구가 강진구보다 그래도 좀 위에 있다고 이제 평가를 받는 이유가 과가 좋아요. 과가. 이게 많아. 신축, 분양권, 그다음 준신축 뭐 이런 게 아무래도 좀 많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이게 더 높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고 뭐 과가 별로라도 대학이 높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위에 있겠지. 근데 이제 흐름이라는 거는 지금처럼 특히나 이 수요가 규제돼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요 과별로 들어가요. 뭐 예를 들어서 30대만 어떻게 보면 열어준다. 이런 규제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그분들은 분양권 신축, 준신축 이쪽으로만 들어가지
이쪽으로 잘 안 들어가요. 대학을 낮추더라도 신축 분양권 준신축이 전국적으로 다 먼저 올라. 뭐 오르는 차이는 있겠지만 이 속도적인 측면에서 신축인 상태에서 대학 서열끼리 먼저 오르고 그다음 이제 구축은 상급지라고 할지라도 외면당할 수 있어요. 속도적으로 좀 늦어요. 늦어. 30대 수요면. 근데 이제 40대로 수요가 바뀌면 아무래도 이런 그 교육이나 이런 학군이 중요해지겠죠. 아무래도 이런 신축이나 이런 거보다 자녀 교육이 더 우선순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교육하고 이제 학군이 더 중요한 요인이 될 텐데 그럼 이 과가 모든 대학에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교육으로 좀 가장 대표적인 데가 뭐 대치동, 목동, 그다음에 뭐 중계동, 그죠? 뭐 안양 학원가, 분당, 뭐 광진구도 좀 괜찮고 마포구도 요즘에 좀 좋아지려고 하고 뭐 어쨌든 이렇게 있는데 과연 목동이 그럼 대치동은 1등이다 쳐요. 대학으로 서울대라고 쳐도 과연 그럼 양천구가 소속된 목동이 넘버 2인데 걔가 연세대급이 되냐 이거야. 안 되잖아요. 연세대는 어떻게 보면 서초구잖아. 서초구인데 서초구에는 이 교육학군이 어, 어떻게 보면 없진 않지만 학구는 좋은데 이 교육 학원과가 이렇게 같이 있는 그런 과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양천구를 그냥 뭐 그냥 한양대 정도라고 보면은 1등은 서울대고 2등은 한양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찾으면 거기서가 먼저 뜨겠죠. 서울대 다음에 연세대가 뜨는 게 아니라 한양대가 뜨겠지.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룹핑을 해줘야 이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룹핑 작업을 해줘야지만 비로소 이 지역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급지가 낮은 뭐 금강구 이렇게 하잖아요. 뭐 관악구, 금천구, 도봉구 이런 데가 왜 급지가 낮다고 이제 평가를 받냐면은 아무래도 이게 없어요, 일단. 분양권 신축, 준신축이 되게 적어요. 뭐 중랑구도 그렇고 도봉구도 그렇고 노원구도 그렇고 구축이 좀 많은 상태에서 어, 요 입지적인 요인도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하급지가 돼 있는 거고 걔도 신축으로 바뀌면 급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가 이제 뭐 마곡이나 아니면 뭐 강동구나 뭐 뉴타운들 이런 것도 원래는 별로였는데 이 서열이 많이 올라갔듯이 어쨌든 이 그룹핑을 좀 해줘야 같은 선상에서 비교를 할 수가 있다는 거.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이 지역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그 지역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화려했던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과거에. 뭐 강남구로 따지면 뭐 방배동이 옛날에는 뭐 아시다시피 반포나 이런 데보다 더 상급지였죠. 뭐 여의도도 그렇고 압구정도 그렇고 다 과거에는 명성을 날리던 곳인데 물론 뭐 지금이 안 좋다는 건 아니고 과거에 더 빛을 발했던 지역들이 밀려난 지역이 있고 아니면 현재가 되게 잘 나가는 지역이 있어요. 현재가. 그러니까 현재가 잘 나가는 지역은 아무래도 이 미래 가치가 약간은 좀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포텐셜이 좀 작겠죠. 포텐셜이. 왜냐하면 이미 다 써버렸으니까. 에너지를 다 써버렸으니까. 이게 신축으로 다 바뀌었다. 그러면 현재는 되게 좋은데 미래적으로 봤을 때 얘가 지금 남은 거는 구축이 될 일만 남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포텐셜이 좀 더 작겠지. 그리고 이제 미래가 발전될 지역. 천지개벽이 그럼 지금은 별론데 임장 가서 보면 별론데 앞으로는 엄청 좋아지는 지역이 있겠죠. 이거를 또 구분을 해줘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사람은 당연히 이제 현재에 몰립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오로지 현재가 좋아야지 사람은 몰리는데 이 부동산이 이 가격을 구성하는 게 꼭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돈도 되게 중요한 요인을 한다는 거예요. 돈도. 사람은 현재에 몰리는데 돈은 미래에 몰려요. 미래.
미래. 그러면 이제 과거는 그러니까 미래를 공부하는 이유는 돈이 어디로 몰릴 건지를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 현재가를 공부하는 거는 이제 실제로 가보고 하는 건 사람이 왜 몰리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 과거를 아는 이유는 현재를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위해서, 비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랬는데 현재가 이렇게 되니까 가격 수준이 이렇게 변하더라. 그걸 통해서 미래까지 예측을 하기 위해서 과거를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변화지. 과거에서 현재의 변화, 현재에서 미래의 예측을 하기 위한 변화를 알기 위해서는 이 매매 흐름과 그동안의 전세 흐름을 알아와야 돼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왜 그때는 올랐고,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올랐고, 서울도 2013년부터 사실 이제 강남부터 올랐는데, 올라간 시기가 다 틀려요. 13, 14년에는 이제 강남 서초 쪽이 좀 많이 올랐고, 15년도, 16년에는 이제 송파, 강동구 뭐 이런 데들이 좀 많이 올랐던 것 같고, 17년부터 약간 좀 마용성 이쪽이 좀 뜬 것 같고요. 18, 19 뭐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중하급지들이 이게 떴듯이 타이밍이 좀 다 틀리단 말이에요. 타이밍이. 그 타이밍을 알아야 되고, 왜 그렇게 올랐는지를 이해해야 되고, 전세는 왜 또 그렇게 됐는지를 또 이해를 해야 돼. 이 두 가지를 다 이해를 해야지, 아, 이 지역은 이런 흐름을 지금까지 보였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거를 예측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또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변화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제 호재랑 이제 악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매하시는 분들이 지금 잘 못하는 게 이거야, 사실. 과거, 현재, 미래 파악하기. 경매 투자자들 있잖아요. 뭐 저도 한때는 좀 경매를 좀 했었는데, 그분들이 주로 하는 거는 보통 이제 현재만 봐요, 현재. 현재 있는 상태에서 가격적으로만 좀 싸면 들어가. 가격만 본단 말이에요, 가격만. 어떻게 하면 이 현재 가치에 해당되는 가격보다 더 싸게 살 수 있을까에만 주로 이제 포인트를 많이 맞추는데, 그냥 일반 매매 아파트 투자는 미래에 포커스를 맞추는 투자예요. 어떻게 보면. 미래를 맞추는 게임이야, 미래를. 그러니까 기술이 좀 달라요. 기술이 좀 달라. 근데 어떤 게 더 크게 먹을 수 있냐? 저는 뭐 말씀드리지만 미래를 먹는 게 훨씬 더 많이 먹을 수 있다. 그 현재를 먹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제 경매도 진짜 고수가 되려면 현재도 먹고 미래도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포커스는 미래 쪽에 더 가 있다는 거야. 미래를 먹을 수 있는 지역 중에서 현재를 싸게 사야지 경매 고수가 저는 맞다고 보고, 그냥 단순히 현재에서 가격을 싸게 사는 거는 이익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지역 분석도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뭐 현재 2억인데 뭐 1억 7천에 살 수 있다 그러면 들어가는 거야, 그냥 경매는. 그래서 의외로 그 기술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초보자들이 되게 많아요. 경매장 가보면 진짜 경험 없는 분들이 거의 태반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태반이야. 왜냐하면 그게 쉽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물론 그 하나하나 그 매수하는 뭐 권리 분석이나 뭐 명도나 이런 어려운 절차가 물론 있지만은, 그게 그래도 미래를 아는 기술보다는 쉽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쪽이 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아파트 투자는 어쨌든 미래에 베팅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요걸 이제 세 번째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네 번째, 요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죠. 수요랑 공급 파악하기. 공급이, 그러니까 지역은 좋은데 입주 물량이 엄청 많아. 아니면은 지역은 좋은데 돈만 들어오고 사람은 안 들어와. 뭐 이런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대표적으로 송파구랑 용산구랑 뭐 3등, 4등 뭐 엎치락뒤치락 하지만 둘 다 좋은 지역이죠. 좋은 지역이지만 사람은 월등히 송파구가 많지. 응? 인구가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은 지역 중에 하나인데, 왜 3등이 이제 용산구, 4등이 어떻게 보면 송파구인데 용산구에는 왜 사람이 적냐? 많이 안 살죠, 사람이. 근데 비싸지. 왜 비싸요? 돈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비싼 거야. 송파구는 둘 다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사람이 어느 정도 많이 받쳐 있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용산구보다는 조금 더 높다. 그게 이제 파악하는 건데, 어쨌든 수요랑 공급도 이 지역 분석에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 물량, 뭐 인허가가 얼마나 되느냐, 아니면 당장 입주 물량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 게 미래 물량이고, 기축 물량은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의 양이 많냐 적냐, 이런 거 파악해야 되고, 수요도 이제 거래량, 이 지역의 거래량이 얼마 정도고, 평균 얼마 정도고, 지금 작냐 많냐, 이유는 왜 그러냐, 이런 거 파악하는 게 지역 분석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냥 지도 한 장 붙여가지고 아 여기가 좋은 데고 여기는 덜 좋은 데고 이게 지역 분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순서 외우고 막 이런 물론 서열이라는 건 있지만 그 서열은 결과고요. 왜 그런 서열이 만들어졌는 거를 이해하는 종합적인 게 바로 이 지역 분석이다. 이거를 제가 실제로 투자해보고 혼자 임장 다니면서 이 조합을 하고 그러니까 또 강의도 해보면서 이게 정립이 된 거예요. 어느 정도. 이 네 가지 정도를 알게 되면 아, 나 그 지역을 좀 안다고 얘기를 할 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뭐 이 중에 뭔가 결함이 있으면 좀 설명할 때 좀 막힐 수도 있어요. 설명할 때 막힐 수도 있어. 근데 자신이 뭐가 부족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하시는 것 같아. 이제 어플도 이제 좀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이거 파악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이거 파악도 힘들었는데 이제 어플의 발달을 하게 되면서 요거는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아. 입지의 어떤 요소를 그래도 뭐 색깔이나 뭐 이런 거로 막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요 정도는 되는데 이게 아직은 좀 어플이 없는 것 같아. 뭐 아실 같은 경우에는 뭐 재건축 재개발 정도까지는 이제 표시를 해주고 그다음에 호갱노노 같은 경우에는 이 분양권 정도는 이게 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줘서 이렇게 두 개는 각각 이제 어플이 역할을 좀 하는데 나머지를 구분하는 어플은 아직까지는 없다는 거야. 물론 이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준신축은 몇 년까지가 준신축이고 뭐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주석에다 달아놓으면 되잖아요. 몇 년 차까지가 뭐 준신축이고 몇 년 차까지 신축으로 구분해놨다. 이렇게 달면은 금방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구분이 없어요. 이 구분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네이버 지도나 어떤 아실이나 이런 걸 딱 켰을 때 아파트가 미친 듯이 나온단 말이에요. 미친 듯이. 와, 이렇게 많아? 아파트가? 어딜 사야 되는 거야? 어딜? 이게 파악이 안 돼요.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요 입지를 공부한 다음에는 필터링을 자체적으로 해줘야 돼요. 근데 그 필터링을 대부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가격으로 합니다. 가격으로. 이게 문제예요. 그냥 내가 돈이 뭐 5억이 있어. 그러니까 뭐 갭 투자하거나 대출 받으면 10억 정도를 살 수 있네? 10억에서 11억을 살 수 있네? 그럼 필터에다가 10억에서 11억을 걸어. 그럼 다 없어지고 그것만 딱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다 섞이는 거야, 지금. 대학하고 과가 막 다 섞여. 내 수능 점수가 300점이야. 응? 그러면 이 300점으로 갈 수 있는 거를 필터링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별의별 게 다 나오는 거야. 뭐 서울대 뭐 무용과도 나오고 뭐 홍대 미대도 나오고 막 용인대 체육대도 나오고 막 섞여 있어 막. 응? 섞여 있는데 그거를 필터링해서 가져와 가지고 어디를 살까요? 저는 서울대 미대를 갈까요? 뭐 홍대 뭐 공대를 갈까요?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대답을 해주기도 힘들고요, 당연히. 그리고 본인도 결정이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과를 이런 식으로 해서 필터링해서 가져오면, 여러분한테 가져오면, 여러분이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고등학생이 이렇게 가져왔어. 뭐 홍대, 미대, 뭐 여기 체대, 어? 여기 뭐 서울대, 농대 막 섞어서 가져왔어. 제 점수에 맞는 대학과 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은? 너는 하고 싶은 게 뭐니?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뭐니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물어볼 것 같지 않아요? 그래야지 필터링이 되지. 그, 그 상품 분석을 이렇게 그룹핑을 하는 이유는 하고 싶은 게 뭐냐? 수요마다. 응? 수요마다 하고 싶은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 선택하는 사람은 뭐겠어요? 재건축, 재개발을 선택하는 사람은 뭐겠어요? 이거 수익성을 바라는 사람인 거야. 응? 그리고 뭐 신축 같은 경우는 만족도를 중요시하는 사람이지. 거주 만족도를. 아무래도 이제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각각의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근데 모든 거를 다 완벽하게 하는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퍼센테이지가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뭐 30대 70을 고를 건지 40대 60을 고를 건지 50대 50을 고를 건지 이런 미세한 변화에 의해서 이게 가격이 형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또 대학을 또 같이 섞으면 그 낮은 과의 높은 대학 그다음에 낮은 대학의 높은 과 이런 게 이제 부딪힌단 말이에요. 점수에 맞게. 그래서 이거를 그룹핑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 대학의 미래도 봐야 돼요. 과거, 현재, 미래.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만 해도 이제 지방대에서 이제 국립대 여기가 꽤 경쟁률이 셌어요. 옛날에는 지방 국립대 있잖아요. 뭐 시립대든 국립대든 이런 데가 셌어. 그래서 뭐 자부심도 꽤 느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뭐 군대에서 만나고 이런 거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경북대다. 공부 되게 잘했거든. 잘했는데 집에서 가까이 다니고 싶으니까 이제 경북대를 이제 들어간 거고. 뭐 경북대에 들어갔던 이유는 거기 들어갔더 하더라도 급이 좀 높았기 때문에 취업에 문제가 없다 생각하니까 들어간 거지. 근데 지금은 완전 틀리죠. 지금 그 서울에 오히려 낮은 대학이 지방 국립대보다 더 높은 지금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가 과거와 현재가 이미 틀려졌어요. 응? 그리고 아직 미래도 지금 몰라요. 미래. 응? 미래도 또 변하겠지. 대학도 이렇게 변하는데 이 서열이 변해요. 서열이. 그리고 과도 뭐 제 들어갈 때만 해도 뭐 수의학과, 뭐 동물 이렇게 치료해주고 이런 과 별로 인기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공대 나왔는데 공대 안에서도 어 건축과가 제 때는 1등이었어요. 건축과. 건축과가 1등이었고 그 다음이 약간 막 새로 떠오르는 이제 전자 컴퓨터 뭐 이런 게 좀 부각되고 있었고 기계과 이런 건 좀 낮았고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오히려 뭐 기계과 이런 데가 더 높고 막 건축과는 되게 낮아요. 뭐 보니까 그런 게 이제 미래에 해당되는 건데 이 상품도 똑같아요. 미래에다 베팅할 건지 현재에다 베팅할 건지에 따라서 어, 이 과와 대학을 달리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이제 파악하고 난 다음에 요거는 각각 이제 타이밍과 그다음에 그 수요를 예측하기 위한 어떤 요인들이죠. 이렇게 네 가지를 다 파악을 해야지만이 아, 어디에다가 투자를 할지를 알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나오는 건데 그냥 지역 분석이라고 하면은 그냥 뭐 가격으로 필터링 해가지고 아 내가 10억에서 12억까지 할 수 있구나. 거기 나오는 데를 가보는 거야.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지역 분석과 임장이라는 거는 아 여기가 10억이고 저기 12억이네. 저기도 가봐. 외관 보고 주변 보고 아 여기 설기 별로 인프라 별로네. 인프라 별로고 여기는 신축이네 깨끗하네. 뭐 이런 걸 좀 파악하고 그냥 오는 거야. 그거를 이제 지역 분석이라 이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게 손품이다는 거야. 응? 근데 이 손품이 임장 보고서에 만약 다 들어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만약 임장 보고서 돼 있다 그러면 저 인정하겠어요. 인정. 제가 그동안에 투자하면서 느낀 게 아니라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요인을 여기다 담은 건데 저도 옛날에 뭐 학원 이런 데를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강의를 듣고 거기에 나오는 어떤 임장 보고서를 보면은 이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뭐 이거 이대로 써오래. 이대로 써오라고 했는데 이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학과 과를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이 안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이걸 왜 쓰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힘들게 뭐 쓰지?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몇 개를 썼냐 이걸로 좀 뭔가 나누더라고. 임장보고서는 몇 개를 썼냐, 몇 군데를 가봤냐, 뭐 이런 걸로 자꾸 이걸 나누던데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는 거야. 뭐 양적으로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파악을 하나 하면 나머지 지역도 다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이게 제대로 됐다면 이해가 될 거야. 왜 여기가 비싸고 여기가 싼지가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지방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지방 분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람이라는 거는 이제 자기 거주지 중심으로만 이 지역을 아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잘 몰라요. 동쪽에 있는 분은 서쪽 모르고 서쪽에 있는 분은 동쪽 모르고 북쪽, 남쪽 뭐 이게 좀 멀리 있으면 잘 몰라. 그리고 제가 이제 임장이나 이런 걸 해도 그 일대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요. 확실히. 지방 가도 뭐 광주를 간다 그러면 광주 분들도 이제 좀 나오고 아니면 뭐 광주 근처에 있는 확실히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나오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이해가 좀 잘 안 될 거야. 저기는 왜 비싸지? 이거 안 비싸지? 이런 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다 보면은 옛날에 여기를 왜 안 샀냐? 뭐 성동구 이런 데 왜 안 샀냐? 그러면 그거 보니까 구축이 너무 그러니까 아파트 이거 외관을 로드뷰로 보는 거야. 로드뷰로. 뭐니까 로드뷰로 이렇게 딱 봐서 여기 별로네. 메이커도 아니고 이거 뭐 구축이네. 에이 별로네. 이분은 뭘 놓치신 거냐면 강동구도 옛날에 마찬가지예요. 다 주공이고 막 이럴 때 왜 안 샀지? 그걸 뭘 놓친 거냐? 미래를 놓친 거지. 미래에 어떻게 변화된다는 거를 파악이 안 되니까 지역 분석이 제대로 안 됐고 안 됐으니까 이제 로드뷰를 보고 별로네. 이렇게 해서 안 산 거지. 응? 안 산 거지. 그리고 오히려 뭐 새 거고 뭐 되게 뭐 좋고 이러면은 사지. 사는데 안 싸지 또 그거는. 안 싸지. 그러니까 타이밍은 또 이제 이쪽에 이제 또 알아야 되는데 하여튼 복잡해요. 이렇게. 복잡하는데 제가 이제 투자자 물론 뭐 지금도 투자자이긴 하지만은 옛날보다는 투자를 많이 안 해요. 옛날엔 투자를 진짜 많이 했는데 그때 느낀 거랑 지금 이제 강의를 하면서 느낀 거는 어 투자자일 때는 제가 그냥 계속 그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뭐 따로 정리를 안 했어요. 제가 뭐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새로 모르는 거를 계속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나갔는데 이제 강사가 되고부터는 그게 여러분들을 이제 만나다 보니까 이게 왜 안 되지? 이분은 뭐가 어렵다는 거지? 이게 이렇게 쉬운데? 뭐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물어보다 보니까 여기서 뭔가 좀 결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안에서 뭔가 좀 모르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것도 모를 수도 있구나. 어? 그러면서 제가 하나씩 만든 거예요. 일자리는 어디에 뭐가 있고 교통이 뭐가 있고 교육 뭐가 있고 인프라 뭐가 있고 이런 걸 이제 하나하나씩 만들면서 지금 오늘날까지 지금 온 건데 잘 내가 뭘 부족한지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역 분석을. 근데 요거를 하고 나서도 또 임장을 가야 되거든요. 임장. 물론 임장 갈 때 체크리스트 중요합니다. 뭐 봐야 되고 뭐 봐야 되고. 근데 그런 디테일한 거 이전에 좀 크게 컵다운식으로 좀 봤을 때 탑에 해당되는 그걸 먼저 봐야 되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다운에 해당되는 디테일은 숲이 안 보여요. 뭐 이수반에 뭐 참나무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은행나무도 있고 뭐 다 좋은데 그런 나무만 보면은 이 숲이 얼마 정도의 크기고 뭐 지금 계절이 뭐고 뭐 이런 걸 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크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임장은 일단은 뭐 온라인 임장 이런 게 이제 보통 이제 로드뷰. 예? 저도 뭐 가끔 봅니다. 로드뷰 임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을 가는 거예요. 1차적으로 임장을 가는데 저는 그냥 처음에는 중개소를 안 들려요. 그냥 그 지역을 파악하는데 대부분의 힘을 쓰고 여기는 가격하고 이 매칭만 해봐요. 여기가 제일 비싼 데고 왜 비싸지? 여기는 왜 덜 비싸지? 이것만 이해하는데 좀 집중을 합니다. 2단계에서는. 근데
아무래도 손품 없이 그냥 2단계를 바로 가면 물론 가로 안 가는 것보단 나아요. 근데 보이는 게 작지. 보이는 게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근데 확실히 뭐 중개사에 가서 뭐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뭐 이런 분들은 다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중개소 가는 거거든요. 4단계. 1단계는 이거고 온라인으로 하는 거 2단계 현장 지역 보는 거고 그다음 이제 전화 물건을 이제 하나하나 다 가서 얘기할 수 없으니까 전화를 해요. 어느 정도 지역이 그룹핑 돼서 좁혀지고 아, 이 지역 안에서 여기 부분에서 해야 되겠다 싶으면 저는 이제 단지부터 하나씩 하나씩 전화해가지고 이제 뭐 수요 파악이나 뭐 어떤 장단점 이런 거 파악합니다. 파악하고 나서 실제로 가서 어, 그 단지만 가는 거야. 이거는 지역을 가는 게 아니라 중개소하고 그 실제 안에 들어가 보는 거. 아, 그래서 향이 생각보다 별로네. 밖에서 보는 것보다 별로네. 아니면은 그 못 봤던 거 있잖아요. 이 2단계 임장에서 못 봤던 것들을 이제 보는 식으로 가는데 중개소랑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여기란 말이야. 가서 할 말이 없다. 어렵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 앞에 단계가 안 된 거야. 이게 안 되니까 궁금한 게 없지. 요거만 만약에 진짜 제대로 돼 있잖아요. 할 얘기 엄청 많아요. 제가 19년도인가 회사 퇴사하고 나서는 진짜 전업 투자 좀 1년 정도 했는데 그때는 월요일 날 그냥 그 지역을 전에 찍어놨던 데를 가요. 그냥 월요일부터. 그럼 부동산에 가면은 한 네다섯, 아니, 세네 시간은 있어. 세네 시간. 세네 시간 동안 막 계속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면 하루가 다 가더라고. 그랬다 보니까 한 지방을 갔는데 아, 두 개밖에 못 간 적도 있어요. 중개소를. 그래서 되게 좀 허탈하지만 내일이 또 있어. 내일도 있어서 이렇게 좀 여유로웠던 시간이 있었는데 할 얘기가 엄청 많아요. 손품을 제대로 팔고 많은 정보를 알게 되면은 물어볼 것도 많고 티키타카가 되면서 할 얘기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돼 있어. 근데 이게 이 앞에도 이거 안 됐고 손품도 안 됐고 현장도 안 가봤고 전환 임장도 안 했고 그냥 바로 가잖아요. 당연히 어렵지. 할 얘기가 없지. 응. 그러니까 순서를 안 밟고 급한 마음에 지금 막 물 들어오니까 빨리 사야 되니까 빨리 일단 중개소부터 출발해서 뭐 찍어주세요. 그거 살게요. 해서 바로 사면 또 후회스러운 결정이 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할 말도 없고 단계를 다 뛰어넘으면 그게 그 이유예요. 이유야 이유. 그러니까 할 말이 많으면 솔직히 체크리스트는 그 참조에 불과해요. 그대로 뭐 사람 간의 대화라는 게 어떻게 딱 공식처럼 되겠습니까? 로봇도 아니고 말이야. 뭐 사장님이 얘기하면은 그거에 맞는 대답을 해야지. 뭐 전혀 엉뚱하게 2번 질문은요.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어. 그 티키타카가 되기 위해서는 앞 단계를 거쳐야 된다. 그리고 임장까지 완벽하게 해야지. 아, 그러니까 그 임장도 제가 하는 임장이 2단계예요, 사실. 2단계야. 2단계도 그 지역을 파악하고 이런 것도 혼자 하기가 힘들어서 이제 같이 하는 것뿐이에요. 사실 원래 임장이 없었는데 그때 몰랐어요. 저는 임장 다니는 걸 어렵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시작할 때부터.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와, 너는 진짜 대단하다. 뭐가 대단하냐? 임장 다니고 이러는 게 되게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 다니냐? 그래서 속으로 제가 뭐가 힘들지? 재밌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힘들어하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 이런 것도 힘들어하는구나. 그래서 만들었어, 임장판을. 그래서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런 거 만들었더니, 참여자가 되게 많더라고요.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거 만든 거예요, 선점을. 그냥 할 때는 막, 뭐, 대기 막, 한 번 더 해주면 안 돼요. 뭐, 이래가지고, 제가 초반에 할 때 20년이니까 그때는 좀 지방 쪽을 많이 갔거든요. 춘천을 갔는데, 춘천을 2주 동안 4번 갔어요. 4번. 응? 평일, 주말, 평일, 주말. 그만큼 이제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닭갈비만 4번 먹었어. 아직도 질렸어요. 20년에 먹었던 닭갈비가 춘천은 닭갈비잖아. 그러니까 가면 무조건 닭갈비만 먹으니까
일주일에 네 번을 먹었더니 안 맛있더라고 이제 더 이상. 그래서 아직까지 약간 질렸어. 이제 조금 이제 약간 먹고 싶을 만하네 이제 한 4년 지나니까. 그 정도로 이제 많았는데 어쨌든 요거는 한번 혼자도 해볼 만해요. 해볼 만한데 이 앞에 과정을 거치고 나야지 좀 더 보이는 게 많다. 요거 한 다음에는 전화 임장이나 이런 걸 좀 해가지고 더 디테일한 정보를 알고 그다음 실제로 매물 보고 요거는 제가 아직 다루고 있지는 않은데 아무튼 2단계까지는 좀 한번 해보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임장의 궁극적 목적은 검토한 걸 검증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검토를 해야지 검증할 게 있는 거지. 그냥 물론 그냥 가는 것도 의미가 없진 않아요. 동네 분위기라도 이 브레인 아니 뭐랄까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해야 되나? 그 친해지기 지역과 친해지기 정도의 저도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어요. 뭐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때는 뭐 이렇게 지역 분석 강의나 이런 거는 없었거든요. 없어가지고 그냥 무작정 가는 거야. 그냥 무작정 궁금하면 이 동네는 어떤 동네일까?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이렇게 다르구나. 동쪽 가보고 북쪽 가보고 그런 게 재밌었어요. 그냥 근데 얻는 거는 확실히 적었지. 얻는 건 적었지. 그래서 이왕이면 시간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이 앞에 이거를 하고 나서 뒤에를 하면은 훨씬 더 얻어지는 게 많을 것 같다. 그리고 가면서도 제가 뭐 임장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임장 가는 이제 두 번째 목적은 이제 이거거든요. 실제 수요 파악. 이걸 어떻게 파악할 수 있죠? 실제 수요를? 물론 지나다니는 사람들 보고도 파악할 수가 있는데 저는 주로 뭐로 파악하냐면 이 상가 간판으로 파악을 해요. 상가 간판. 그러니까 뭐 어플에도 뭐 학원가 이래가지고 뭐 개수만 나와 있잖아요. 학원가가 몇 개. 맞네? 맞네 하고 그냥 그러면 여기가 100개 있고 여기는 70개 있으니까 100개 있는 게 좋은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개수로 그냥.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이 상가 간판에는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태권도, 뭐 미술, 뭐 피아노 이런 간판이 있다. 학원 가라고 가서 봤더니 뭐 피아노, 태권도 뭐 이런 거야. 그럼 뭐예요, 수요가? 초등학교 유치원 수요잖아. 그러면 그 자녀의 부모님들이 몇 살이겠어요? 대충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대충. 요 정도면은 요 정도 나이대겠구나. 응? 그러니까 이 상가 간판에 모든 게 있어요, 수요 파악이. 그리고 막 저희 동네는 뭐 탕후루 뭐 커피도 되게 저가 커피 막 응? 뭐 꽈배기 뭐 이런 게 많거든요. 그게 많다는 얘기는 뭐냐? 중고등학생이 많다는 거야. 중고등학생이. 그 상권은. 그럼 이 자녀의 부모님들이 몇 살이겠어요? 4, 50대겠지. 4, 50대. 그럼 4, 50대가 의미하는 거는 경제적으로 아무래도 20, 30대보다는 여력이 좀 많을 테고 어떻게 보면 호재인 거야. 호재. 응? 그런 상품이 많다는 거예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간판이 많다는 거는 그 지역은 비쌀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4, 50대가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피아노, 태권도 이런 데는 알 수 없어요. 어쨌든 20, 30대이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수요 파악이 되는 거고 뭐 지방 같은 데 가서 제가 어떤 데 보면 막 뭐 옥장판, 뭐 병원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원 많은 데가 있어요. 가다 보면 온통 병원이야 막. 그 병원도 뭐 그냥 단순히 치과 뭐 이런 게 아니고 뭐 오히려 치과 이런 거는 젊은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막 뭐 유방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이들 들었을 때 필요한 어떤 병원들 그런 게 이제 많은 데는 딱 봐도 여기는 수요가 이런 수요가 많겠구나. 근데 이거를 안 가보면은 인구수만 봐. 인구수. 막말로 노인분들이 많이 사는 100명 사는 지역하고 30대가 100명 사는 지역하고 이제 인구수만 보고 이거 100명이라 하면 안 되겠다. 한 70명이라 칠게요. 여기는 30대가 70명 살고
여기는 극단적으로 이제 노인분들만 100명 살아. 아, 인구가 이쪽이 많이 사니까 여기가 좋은 데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잖아요. 어플이나 손품만 팔면은.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 한 명이 40대 한 명이 20대 10명보다 위대해요. 부동산에서는. 20대 10명 있어봐야 인구수는 더 많지만 40대 한 명, 30대 한 명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더 수요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유효수요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 간판을 실제로 보고 파악을 제대로 하려면 가봐야 돼요. 로드뷰로 보면 너무 이게 힘들고 와닿지가 않아요. 솔직히 그 느낌이 있어. 딱. 아, 여기는 왜 이 수요가 많이 사는지 알겠다. 근데 이제 투표나 이런 표는 선거 같은 경우는 다 똑같잖아요. 20대나 30대나 40대나 어차피 한 표잖아. 한 표기 때문에 표가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에 공약을 많이 주는 것도 있지. 있는데 부동산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쪽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쪽수가. 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질. 그러니까 단순히 인구수가 많다고 뭐 노원구가 인구수가 거의 한 3등인가? 4등인가 그래요. 강서구가 3등이야. 되게 많은 은근히. 노원구 4등, 강서구 3등인데 그러면 얘네보다 인구수 작은 데가 보다 얘네가 더 좋냐? 아니다라는 거야. 왜 그렇지? 질이 틀리잖아. 질이. 응? 수요의 질이. 응? 그런 걸 보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는 거야. 이게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돈 없을 때. 뭐 제 와이프 같은 경우도 이제 일반인이다 보니까 맨날 임장 같이 가자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살 거야? 아니, 안 살 건데 왜 가? 그 되게 막 그게 되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살 것도 아닌데 못 하러 가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은데 이게 막상 이제 매수할 때 진짜 돈이 생기고 진짜로 매수할 시점이 됐을 때 저랑 한 2년 동안 같이 다니신 분은 한 이틀이면 사요. 이틀이면. 바로 사요, 바로. 제가 뭔 말 얘기만 하면 다 가봤고 다 알고 있고 어떤 컨셉인지가 딱 나와. 그게 이제 컨셉을 만드는데 어떤 이 재료가 되는 거예요. 아, 그 동네, 아, 거기, 이런 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고 한 번 가봤는데 그게 다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손품이나 이런 공부는 휘발돼요. 여러분도 해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뭐 어떤 제가 지역에 대해서 막 했어. 기억에 오래 안 남습니다. 아, 볼 때는 이해가 됐는데 기억에 오래 안 남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머릿속에 그래도 캡처를 해놓으려면 직접 가서 봐야지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로드뷰 기억 잘 안 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저는 임장의 주요 목적이다. 그래서 되게 중시 여기는 편입니다. 임장을.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한번 보자고요. 앞서서 이제 입지 요소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이제 간단히만 좀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이거는 시간 제약이 있어서 뭐 자세히는 설명 못 드리고, 일단은 저는 위치를 봅니다. 제가 이거 예를 들어서 그냥 하나 한 거예요. 성남시를 제가 5월에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제가 분당 쪽을 좀 많이 밀었어요. 왜냐하면 마용성이 이미 좀 떴기 때문에 이제 강동구랑 분당, 과천 이쪽을 좀 많이 밀던 때거든요. 근데 다 할 수가 없어서 그중에 이제 성남시 잡은 건데 성남시가 뭐 예를 들어서 위치가 여기 있다는 거야. 그럼 서울에 근접해 있는 게 성남, 하남, 구리, 뭐 의정부, 고양시, 부천, 김포, 시흥 요 정도예요. 딱 붙어 있는 게 일단은 중요하죠. 중요한데 일단 강남하고 붙어 있는 게 성남하고 그래도 하남이 그나마 가까워요. 가깝기 때문에 이쪽이 좀 더 비싸다는 거야. 음. 여기도 부천 시흥보다는 성남 하남이 비싸다는 거야. 그래서 위치를 어느 정도 좀 보고 그 가까이 있는 애들이 또 하필이면 송파, 서초, 강남이야. 직접 접합하는 데가 성남시입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상 경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서울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는 것이고, 어, 서울까지 가는 어떤 일자리까지 가는
이 일자리가 이쪽에 되게 많거든요. 서초, 강남, 송파구에. 거기까지 가는 교통을 봐요, 또 교통을. 차로 가는 거, 그다음 지하철로 가는 거, 둘 다 보는데 이게 또 경부고속도로랑 이 외곽순환도로가 이게 또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되게 빨리 갑니다. 빨리 가 일자리까지. 그래서 성남시가 비싼 거예요. 경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구를 이제 쪼개서 또 봅니다. 세 개의 구로 돼 있습니다. 성남구는 분당, 수정, 중원으로 돼 있고 이 가격적으로 이 서울하고 그러니까 전국을 그냥 다 섞었을 때 분당이 10등이에요. 10등. 과천은 뭐 4등, 4, 5등이에요. 이거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지금은 송파구가 좀 더 올라가지고 지금 다시 4등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실은 과천보다 위인데 송파구랑 이게 평균이다 보니까 평균으로 합치면 과천시는 되게 신축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이 높아요. 뭐 20억대가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평균이 더 높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건데 아무튼 이 평균도 무시 못하죠. 대학교가 그런 거잖아요. 과가 모든 그 대학 안에 있는 과가 그 하위에 있는 대학의 모든 과보다 위에 있다고 말은 못하지만 평균적으로 높다는 거야. 평균적으로. 그런 거를 이제 지칭하는 건데 이 서울시가 이제 25개구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 25개구보다 위에 있는 경기도를 먼저 잡는 게 맞다는 거야. 과천, 분당, 수정, 광명, 동안구, 중원구까지. 얘 중랑구보다 위입니다. 중랑구가 그래도 한 20, 뭐 3, 4등 뭐 왔다 갔다 하다 하니까 그 밑에도 있지만 요 안에 있는 거는 사실상 서울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막 서울이냐 경기도냐 이게 패를 나누지 말고 그냥 서열대로 가는 거야. 서열대로. 뭐, 뭐 막말로 그 관악구 노원구가 서울이라고 해서 아 여기 분당은 경기도니까 서울을 사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냥 좋은 거 사는 거지. 뭐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다 섞어서 괜찮은 거부터 사는 거야. 그게 입지 분석이에요. 내 돈을 어디다 넣을까? 좋은 거부터 넣는 거지. 근데 대체적으로 서울이 좋으니까 서울 하지만 이렇게 급이 다 나눠져 있다는 거야. 급이. 그리고 인구수 확인하고요. 분당, 수정, 중원구. 그래서 세 개 구에 50개 행정동. 인구가 92만입니다. 인구도 엄청 많죠. 분당구가. 그리고 이런 거 지리적인 거 봅니다. 저는 지리적인 거. 또 얘네가 개발이 앞으로 더 많이 될 수 있냐. 뭐 김포나 뭐 고양시 같은 경우는 개발될 땅이 되게 많죠. 여기에 이제 개발 가능지라고 이제 적혀 있는데 그런 데들은 오래 묻어두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개발 확장성이 없고 도로나 이런 게 되게 폐쇄적이고 보존 녹지고 뭐. 그러니까 이게 분당이 비싼 게 낡아도 비싼 이유가 이렇게 확장성이 적어요. 분지야, 분지. 이게 딱 경부축을 딱 기준으로 이렇게 좁다 보니까 좁다 보니까 공간이 이렇게 땅은 넓은데 살 수 있는 공간이 되게 작아요. 작은데 인구가 많이 사니까 비싸지. 여기가 이제 그 본시가지 이제 수정구랑 이제 중원구 이제 합친 건데 여기가 이제 개발되고 나면은 이제 위례와 함께 이제 강남하고 좀 더 이제 가깝기 때문에 좀 많이 뜰 거다 해서 이제 관심이 좀 많으신 거고 어 개발 가능지가 이제 2.7%밖에 안 나왔다. 불가능지가 거의 40%에 가깝다. 뭐 이런 거 이제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 가능지 요 2.7%가 뭐뭐 있냐? 북부에는 성남 복정, 신촌지구, 금토지구, 서현지구, 낙생지구. 얘네가 어디 있냐? 지도상으로 확인해 보는 거야. 앞으로 미래에 분양하거나 뭔가 이렇게 살 수 있는 데가 있냐? 얼마 전에 이제 분양했었죠. 뭐 신촌지구의 성남 신촌, 엘리프. 이런 것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뭐 낙생지구 이런 게 남았구나. 혹시 뭐 재개발이나 이제 재건축으로 혹시 미리 심어둘 때는 없을까? 다 미래 도시니까. 개발 가능지는 다 미래 도시잖아요. 그 미래를 먼저 알고 현재를 알고 과거로 이렇게 가는 식으로 이제 가는데 제일 먼저는 아파트는 제가 미래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를 먼저 공부를 하는 게 맞다.
이거를 알고 나서 임장을 가야지 미래도 보이는 거야. 아, 저기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변할 예정이구나. 지금은 이렇지만 앞으로 미래는 좋아질 거구나. 이걸 머릿속에 가지고 가야지 효과가, 임팩트가 있는 거야. 개발 가능이지. 그 다음에 인구도 확인하시고, 인구가 경기도에서 다섯 번째로 큽니다.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인구가 많으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은 다 이제 메가 시티이기 때문에 어, 다 투자처로 인기가 많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성남시, 화성시, 뭐 용인시도 이제 인구가 계속 이제 늘어나는 지역이라 좀 좋게 보는 지역인데, 고양시는 반대로 인구는 많은데 어, 좀 뭐랄까, 수요가, 투자 수요는 되게 적지. 고양시는 그 이유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로만 따지면 수원시가 제일 비싸야지 맞는 거잖아요. 근데 왜 순서가, 실제로 성남시가 제일 비싸거든요. 여기서 왜 그러냐 이거야. 그거를 알아가는 과정이 지역 분석이다. 하지만 인구도 참조를 해야 되고, 여기도 왜 인구가 24, 21, 48만이냐. 왜 여기 많이 사냐. 그리고 그 안에서 어디를 많이 사느냐. 이게 막 세대별로도 아무래도 이제 40대가 많이 사는 데가 비쌀 거고, 60대가 많이 사는 데가 어 이게 좋은 데라고 볼 수는 없죠. 좋은 데도 있지만 뭐 좋은 데라고 볼 수 없는 게 40대가 중요해요. 3, 40대가 부동산은. 그 인구가 어디 많이 사느냐. 쪽수로만 보지 말고 퍼센테이지로 어디가 많이 사느냐. 이런 이제 전반적인 인구에 관련된 거를 이제 보는 게 어떻게 보면 핵심인 거지. 막 임장 보고서에 뭐 달달 외워가지고 성남시 92만, 뭐 수원시는 120만, 고양시 110만, 뭐 계속 외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이해. 쪽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30대, 40대가 왜 이쪽에 더 많이 사느냐. 이런 게 보고서에 어떻게 보면 나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보고서는 별로 못 봤어요. 그냥 긁어오기, 그냥 뭐 이미 어플에 있는 거 그냥 긁어가지고 이를 붙여놓고 이거는 실력 향상에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돼요. 실제로 투자가 그렇게 되지도 않고, 여러분도 투자 그렇게 안 하잖아. 아, 여기 118만이니까 1순위로 수원시부터 투자하지 않잖아요. 왜 그렇게 실제로 안 하는데 분석을 그렇게 하냐 이거야. 실제로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이건 참조입니다. 일기 신도시의 용적률과 뭐 녹지, 그러니까 분당과 일산이 살기 좋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 녹지 비율이 높아서예요. 20%가 넘죠. 응? 녹지가 많으면 쾌적하거든요. 그리고 용적률도 184, 160. 나머지는 다 200%가 넘어. 그러니까 재건축 얘기가 많이 안 나오겠죠. 뭐 그 정도 이제 참조하면 될 것 같고, 이런 이제 지적 편집도 이용해가지고, 이 강남 쪽이고 여기는 이제 분당인데, 강남이 더 먼저 형성이 됐죠. 분당보다. 근데 여기는 딱 보시면은 이제 이게 테헤란로 쪽인데 이게 상권만 딱 있어요. 핑크색으로 상권만 있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요 도입은 좋았어.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칼로 자르듯이 이렇게 바둑판식으로 이렇게 나눈 건 좋았는데, 여기 문제가 뭐냐? 녹지가 별로 없었다는 거야. 지금도 테헤란로나 강남 가보면 녹지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뭐 쾌적하다 이런 느낌은 아마 안 들 텐데, 그거를 이제 보완한 게 일기 신도시거든요. 그래서 녹지를 되게 많이 넣어놨어요. 분당, 순회, 서현 이런 데 보면 항상 녹지가 많죠, 이렇게. 뭐 그런 거 이제 이해하는 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도시 구조를 이해하는 식인 거고, 현재 최고가가 어디냐, 그리고 얼마냐, 그리고 주로 어디에 몰려, 무슨 동에 몰려 있느냐, 이런 거 이제 봐줘야 되고, 거래량 연도별로 17, 18년에는 어디가 떴고, 20년, 21년에는 어디가 떴고, 23, 24년에는 어디가 떴고, 어, 그런 거를 이제 파악하는 거예요, 하나씩. 그럼 수요가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입지가 바뀌진 않아요. 웬만하면은 17년에 1등이 지금도 거의 1등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확률상으로 어쨌든 상급지거든요. 근데 거래량은 그렇지 않아. 거래량은 수요가 바뀌었다는 거를 뜻하기 때문에, 수요가 싸면 살 수도 있고 좋아서 살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분석을 한번 하고, 학군 당연히 분석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90% 이상만 저는 이제 학군이라고 쳐주고, 그 이하는 큰 의미가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 수정구, 중원구가 이제 가격 싼 이유가 60%, 70% 되게 공부 못하는 거지.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재개발이 많으니까 빌라가 많다 보니까 공부 잘 못하고 그에 비해서 분당은 막 95, 96, 96 거의 이제 90도 95 정도면 엄청 잘하는 거거든요. 이런 데가 많은 데가 이제 비싼 거야. 그래서 왜 이 두 아파트가 차이 나느냐? 이거를 모를 때는 학군을 봐줘야 돼. 여기 배정되느냐?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배정되는 거하고 여기 배정되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아무래도 이쪽으로 가고 싶은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95, 96 쪽으로. 왜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이게 갈린다면. 그게 이제 학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어디 배정이고 어디 배정이 더 높냐 이거를 이제 어플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룹핑. 그룹핑은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선점에서 제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적의 임장용 지도예요. 그래서 색깔별로 요거는 이제 준신축 뜻하는 거고 요건 어 신축이고 요게 준신축이다. 노란색이 준신축이고 이거 구축. 이게 색깔별로 나누고 지적 편집도에 의해서 나누고 이렇게 하면은 그룹핑이 저절로 돼요. 여기가 신축이구나. 어? 여기까지. 요 안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2차적으로 요쪽 검토하고 3차적으로 요쪽 흐름도 그렇게 가요. 이걸 먼저 사진 않을 거 아니야. 여기를 먼저 사고 여기를 하고. 그러니까 임장지도 뭐 다 가보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없을 때는 이렇게만 가보는 거야. 이렇게만 가보고 어느 날은 여기만 가봐. 여기만. 응? 준신축만 가봐. 어느 날은 구축만 가봐. 그냥 컨셉 잡으면 거기만 딱딱딱딱 보고 오면 되는 거지. 막 전체적으로 막 이걸 다 볼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 지도를 어쨌든 제공을 하는데 실제로 이 성남시 같은 경우는 그린 건데 이렇게 색깔별로 구분을 해놨어요. 이렇게 이거를 이제 좀 자세히 이따가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징이 이렇게 분류를 한 다음에 상승 하락률을 저는 이제 전수 분석을 해요. 전수 분석. 몇 프로 올랐고 몇 프로 아직 안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이지 당연히. 예를 들어서 아까 이 서현동 쪽이 이제 이쪽에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거를 제가 이제 떼서 이 안에 있는 아파트를 여기다가 다 서현동 안에 있는 거를 다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 당시에 이 KB 실거래가 그다음에 호가 실거래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고점 대비해가지고 요쪽은 20 몇 프로가 아직 빠져 있고 요쪽은 좀 더 많이 올라 있네. 막 섞여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섞여 있는데 무조건 많이 빠져 있다고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뭐 그렇게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참조를 한다는 거야, 참조를. 왜 이렇게 됐을까를 먼저 연식이나 이렇게 입지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내가 만약에 그래도 뭐 약대나 의대를 가고 싶으면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그건 거야. 예를 들어서 약대는 마이너스 10%가 빠져 있고 뭐 12% 빠져 있고 뭐 이런 수준이야. 이런 수준이야. 마이너스 11% 이렇게 빠져 있는데 저기 뭐 건축학과 보니까 22% 빠져 있고 24% 빠져 있고 뭐 30% 빠져 있다 이거야. 응? 과가 틀려요. 그러면 최소한 나는 컨셉을 의대 쪽으로 가고 싶으면 이 안에서 가성비 있게 요거를 고르는 게 가격이 저평가가 되는 거지. 이거를 고르는 게 좋은 선택은 아니라는 거야. 응? 특성이 틀리다는 거예요, 상품이. 응? 이 안에서 하락률이 높은 거를 골라야지 맞는 거지. 무조건 이게 높다고 해서 이거를 고르는 게 투자가 아니라는 거야. 응?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이 블록별로 분류를 해줘야 돼요. 블록별로. 실제로 가격이 틀려요. 여기는 25평이 7억대고 이 앞블럭은 10억에서 11억대. 그 당시 지금 더 올랐지만 펄사는 14, 15억대고 얘는 11억대야. 이 뒷블럭은 이 효자동인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서현동이지만 같은 서현동이지만
과가 완전히 틀린 거야. 얘는 잘 나가는 과고 얘는 좀 비선호한, 그러니까 뭐 이공계고 얘는 인문계야. 이렇게 보시면은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 같은 대학생이지만 어 완전히 틀리다. 그래서 이거 구분을 해줘야 되고 요런 애들끼리 비교를 해줘야지. 요런 애들끼리. 이 옆에 블록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가격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어디가 튀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저는. 그 서현동도 뭐 이게 용적률 대지 지분도 여기는 이제 재건축이 중요한 데니까 이렇게 다 표시를 해줍니다. 아무래도 그냥 가격이 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이 대지 지분이 중요해요. 얘랑 가격이 똑같다? 그럼 얘를 사야지. 20평인데 대지 지분 20평인데 물론 가격이 똑같지 않지 당연히. 똑같지 않지만 이 평당 이 대지를 감안했을 때 더 가성비 있는 게 어디냐를 분석해 줘야 돼요. 이게 임장 가서 안 보인단 말이야, 이런 게. 그러니까 손품에서 이런 거는 해결을 해줘야 돼. 나중에 사업성이 좋을 때가 어디냐. 그리고 현재 가격에 비해서 어디가 저평가냐 고평가냐를 분석을 해줘야 된다. 그 당시 이제 분석했던 거고요. 뭐 순회동도 마찬가지예요. 요 파크타운, 푸른마을, 그다음 뭐 양지마을 이 세 블록으로 나눠서 가격대가 다 틀리다. 응. 나는 어떤 컨셉으로 가야 되느냐. 응? 만약에 이 1블록 이게 1, 2, 3이라고 칠게 그냥. 응? 파크타운, 푸른벽산 이게 1, 2, 3을 썼어. 근데 가격대 딱 보니까 아 여기는 회복이 벌써 다 돼버렸네. 봐봐. 이거 막 회복률이 다 10% 이내야 여기는. 그럼 늦은 거지. 늦은 거야. 여기는 뭐 마이너스 9%야. 정고점 대비. 여기는 뭐 10%야. 여기 뭐 20%야. 그러면 얘는 아직 흐름이 안 온 거거든요. 일단 회복이 안 된 거야. 그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그거를 그냥 분당이라고 그냥 분당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분당 안에서도 순회동 안에서도 1, 2, 3으로 나눠서 아직 3그룹은 아직 회복이 안 됐고 1, 2그룹은 됐구나. 아니면 뭐 반대로 얘도 뭐 20일 수도 있지. 그럼 얘도 아직 회복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둘 다 회복이 안 됐으면 당연히 2그룹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고 1, 2가 다 회복됐으면 3그룹을 들어가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제 쪼개서 들어가야 돼요. 쪼개서. 그리고 이제 특징 이제 뭐 이거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좀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 현재, 미래. 요거 파악은 이렇게 이제 손품왕이라는 제가 이제 어플을 뭐 쓰긴 하는데 이게 어쨌든 뭐 KB에 다 있는 겁니다. KB에 있는 건데 과거에 왜 이게 전세가랑 이게 전세가고 이 매매가거든요. 전세 올라갈 때 매매 떨어지고 음, 매매 올라갈 때 전세 너무 많이 올랐고 뭐 이게 다 틀리단 말이에요, 이게. 그 연도도 이 급등했던 게 요쯤이고 떨어졌던 게 요쯤이고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매매 따로 전세 따로. 입주 물량은 늘 없었어. 그죠? 늘 없었는데 그러면은 왜 19년에는 입주 물량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주춤했냐? 입주 물량이 이거 많아서 2009년에 엄청 많았네. 많아서 떨어진 거 오케이. 떨어진 거 오케이인데 전세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그 뒤로는 계속 올랐죠. 올랐는데 또 여기는 왜 안 오르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올랐을 때 또 얼마나 올랐느냐. 이거를 이제 전세가율과 뭐 유동성과 여러 가지 이제 지표를 통해서 이제 흐름을 이제 분석하는 게 어, 이 흐름 분석이고요. 그 당시 평균이 63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52% 정도니까 이제 갭 투자하기에는 아직 좀 갭이 좀 큰 동네구나. 그러니까 지금은 갭 투자로 올라가는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대출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대출은 금리의 영향을 받고 금리가 더 중요해요. 물량 이런 거보다. 그리고 뭐 하락률도 어디가 이제 전체적으로 그냥 보고 뭐 성남시는 일단 크게 봤을 때는 이렇다. 분당 13 중원이 많이 빠졌구나. 뭐 이런 것도 이제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호재, 선도지구가 뭐 1, 2, 3, 4, 5, 6. 뭐 지금은 더 늘었습니다만은 이 당시에 이제 신문 나온 건데 이왕이면 호재가 있는데 투자하는 게 낫죠.
아직 가격이 반영이 안 됐다면. 그래서 제가 맨날 풍선요 외워라. 여기가 이제 GTX A 있는 데거든요. 바로 GTX A 바로 앞에 있는 세 개 단지. 이게 이제 풍선요고, 그다음 시범 단지, 그다음 한솔 1, 2, 3. 새록새록 다 생각이 납니다. 까치 1, 2하고 이제 하얀 주공 5단지, 뭐 양지 마을, 정자일로 요런 데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아직 회복이 안 된 데가 어디고, 회복이 된 데는 어디고, 그리고 호재도 하나 알아야 되고, 교통 호재 8호선 연장된다. 모란에서 판교까지 연장되면 이제 이쪽 중원구 수정구 쪽에 이제 호재겠죠. 예타다 아직. 예타. GTX A 뭐 뚫렸고요. 판교 성남 임해. 월곡 판교선도 이제 26년 목표로 들어오고요. 이제 복합 환승센터는 뭐 야탑, 뭐 성남 판교 테크노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뭐 트램도 있고요. 위례선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음, 교통 호재가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나중에 재료로 써먹죠. 그러니까 꼭 이게 있다고 오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재료가 되는 거야, 재료. 뭐 앞으로 수요가 개발 호재가 있을, 앞으로 오를 만한 지역에 투자하는 시기가 됐을 때 아무래도 이런 재료가 많은 데가 더 많이 몰리겠지.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8호선 연장 판교까지 된대요. 위례는 위례선. 위례선 이제 개통 25년 9월에 이렇게 운행한다. 내년 정도면은 지금 공사 한창 하고 있어요, 여기는. 위례 신세선은 지금 뭐 좀 나가리 돼가지고 좀 힘이 없는데, 그래서 아마 둔촌주공 입주할 때 여기서 아마 많이 갈 것 같아요, 위례에서. 그럼 이 빈 공간이 좀 빠졌을 때도 진입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위례는 아시다시피 세 개로 나눠져 있는 지역이죠. 송파구하고 밑에 이제 성남시하고 하남시하고 이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이제 특이한 구조인데, 아무튼 이 성남시 안에 들어와 있는 위례는 조정지역이 아니고, 성남시에 들어가 있는 위례는 조정지역이고, 그래서 되게 이 꿈의 구린하고 여기 자이하고 바로 한 블록 차인데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가보시면. 그래서 제가 자이도 막 추천드리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백현 마이스도 이제 앞으로 이쪽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있으면은 미리 돈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내가. 어. 그러니까 호재를 얼마나 알고 있고 그거를 나중에 먼저 써먹을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래를 저는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이 미래를 어디서 알 수 있냐? 도시 기본 계획에 어느 정도는 나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제가 특별 보너스로 이걸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빅피처를 그리는 데는 이게 최고예요. 도시 기본 계획. 그래서 뭘 알 수 있냐?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 수 있는데, 어, 이게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하고 20년마다 한 번씩 나와요. 10년마다 나올 수도 있고 5년마다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2020이 2006년에 나왔고, 그러니까 15년 전에 나왔네. 2011이 97년. 이것도 15년 전에 나왔고. 아, 이거는 한 10년, 15년 정도 전에 나오는구나.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얘는 국토종합계획이 이제 최상위 계획이거든요. 그 밑에 수도권 정비 계획 있고, 광역도시 계획 있고, 도시기본 계획 있고, 그 밑에 뭐 지구 단위 계획, 정비 계획 뭐 이런 게 줄줄이 있는데, 가장 중요해요. 도시기본 계획이. 왜냐면 이거는 진짜 국토를 향한 그 큰 개념이 나와 있는 거라서 얻을 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 수도권에서 만들어요. 그리고 얘를 보고 각 도시별로 이 도시 기본 계획을 만들기 때문에 어차피 얘만 보면은 이 위에 있는 게 다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꼭 봐야 돼.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보는 게 이 도시 기본 계획하고 그 하단에 있는 뭐 정비 계획, 어디가 재건축 재개발이 되느냐, 그다음 지구 단위 계획, 그다음 생활경 계획, 뭐 요 정도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서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미래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느냐? 네이버에다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포털이라고 치면은 이런 사이트가 나오고, 되게 서울시는 되게 보기 쉽게 만들어 놨어요. 찾기가. 이게 각 지자체 홈페이지 들어가면 각각 있는데,
얘는 되게 보기가 쉽게 나와 있어요. 이거 보기 하면은 다 나와 있죠. 2000년부터 2040까지 다 나와 있고 2011 같은 경우는 이게 2015년 전에 했으니까 2007년이었나? 2006년이었나? 2000년, 97년에 참 발표가 됐던 건데 이게 조순 서울시장 시절에 했던 건데 이 당시를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이게 97년에 발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97년도에 이거를 봤다면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뭐라고 돼 있냐? 도심은 인구가 감소 중이래. 여기는. 동부권은 기성주택이 많대. 서부권은 장래 개발이 가능성이 있대. 동남권은 신개발 양호 주거지. 이쪽은 신개발하기에 특히 좋대. 응? 서남권은 공업하고 열악한 주거를 가지고 있대. 그래서 여기서 제일 하기 싫은 데가 여기야. 응? 여기 일단 제끼고 동남 생활권을 먼저 갔어야지. 신개발 이런 단어를 되게 잘 봐야 돼요. 어디에다가 개발을 할 거냐? 이때 당시에는 강남 3구, 4구 뭐 이런 말이 없었지. 없었는데 어디 갔냐? 동남권. 1970년대 이후 대규모 신개발 양호한 시가지. 양호한 주거한 거. 타 지역에 비해 많은 체육 문화 시설이 보유돼 있다. 소득 수준은 높다. 뭐 이런 거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사실은 여기가 이제 1순위였는데 가격이 쌌어요. 97년도에는. 그러니까 이제 1순위로 여기를 했으면 되는 거고 뭐 2순위라고 하면은 음, 어디가 좋을까요? 이 당시에는 서부권 장래 개발 가능성. 여기에 이제 마포나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죠. 서대문구, 은평구. 뭐 실제로 뉴타운이 엄청나게 많이 어, 개발이 됐죠. 개발이 됐어. 동남하고 서북 쪽이 아무래도 이제 눈에 띄는 이런 개발 계획도였다. 2020으로 넘어가면 이때부터 이제 좀 구체화가 돼요. 고도 성장에서 이제 균형 발전으로 테마를 잡습니다. 이거 발표 2006년에 했어요. 2006년에. 여기서는 이런 게 중요해요. 전략 육성 중심지. 전략적으로 육성을 하는데 어디를 하냐? 전략 육성지. 마곡하고 문정. 이거를 전략적인 육성지로 앞으로 개발하겠다. 지금 현재의 중심지는 여긴데 앞으로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뭐가 들어오냐? 지산 이런 게 많이 들어왔어요. 이게 나중에 써 있어. 2030도 그대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식 산업 위주로 전략을 하겠다. 뭐 땅이나 이런 거 사놨으면 되게 대박 나는 거지. 이런 식이면 한참 뒤긴 하지만 실제로 지산 밭이 다 된 거고 이렇게 동그라미 쳐져 있는 애들이 각각 지금 GTX ABC로 지금 돼 있는 겁니다. A 여기 C고 B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다 연결이 전략적인 육성 중심지기 때문에 다 GTX를 먼저 연결을 해놓은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잘 봐야 되는 게 이렇게 구도심, 상암수색, 청량리 왕십리, 청량리 왕십리, 영등포, 영동. 이때는 강남이란 단어도 안 쓰네. 영등포의 동쪽 뭐 이런 단어 썼는데 이렇게 동그라미 돼 있는 데가 1순위인 거야. 들어가야 되는 1순위인 거야, 이 당시. 그래서 하락장이 이들은 이제 와서 이게 이제 좀 의미가 좀 없어지긴 했는데 다시 상승했을 때 발표된 게 이제 2030입니다. 요걸 토대로 해서 그대로 가. 2011년에 4월에 이게 안이 발표가 됐어요. 안. 철대 광역 거점. 그러니까 요 초반에 이런 걸 봤었으면은 어디를 임장을 가야 될지를 미리 알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청량리 사무소 조금 바뀌었어요, 근데. 연신내 마곡. 지금은 되게 익숙하죠. 이 당시에는 되게 생소했어요. 창동상계, 망우, 연신내 불강 다 별로인 동네들 아니야? 문정, 장지, 사당. 사당 이런 거 빠졌네, 지금. 목동, 공덕, 신촌 뭐 이런 식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발표가 됐어요. 2014년에 딱 발표가 되니까 이 7광역이 정해졌는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1순위로 들어가야 될 지역이 찍어준 거지, 나라에서. 잠실, 청량리, 왕십리, 창동상계, 상암수색, 용산, 가산대림, 마곡. 여기를 일단 1순위로 들어가고, 그다음 3도심이 물론 더 1순위겠지. 한양, 도성, 광화문, 강남, 영등포, 여의도. 요 트라이앵글이 1순위고 이제 2순위로는 요 7광역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야. 실제로 여기 들어가신 분들이 돈을 되게 많이 벌었고요. 이 당시 이제 나와 있는 멘트를 보면 용산은 고밀, 고층에 이런 걸로 가겠다. 그리고 여의도랑 연계하겠다. 응? 그러니까 지금도 이거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개발이 큽니다. 일자리가 엄청 생긴다는 거야. 고밀로 뽑는다는 거는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는 거고 여의도랑 연계를 하겠다. 그래서 얘는 패키지입니다. 여의도하고 용산은 지역은 다르지만 거의 똑같은 걸로 봐도 될 정도야. 청량리, 왕십리 교통의 요지로 만들겠다. 상업과 문화 중심. 창동상계 차량기지 활용해서 지역 고용 기반, 그러니까 일자리 들어오고, 그 다음에 동북지역의 자족성. 되게 중요한 게 여기 나옵니다. 일자리가 생긴다는 거야. 여기 일자리가 없는 동네여서 배드타운이라고 이제 알려진 곳에 일자리가 생긴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큰 가장 입지에서 가장 중요하던 요소가 이제 생긴다. 상암수색 이것도 대규모 가열용지 활용하고 고용 기반 추가, 일자리 추구한다. 교통 추가하고 일자리 추가하고 신축 공급한다. 얘도 이미 떴지만 그 당시에는 어쨌든 기회의 땅이라는 거야. 마곡 신규 지식 기반 산업. 지금 이미 지산 밭이 됐죠. 가산 대림도 지식 기반. 근데 요거는 아직 좀 덜 된 것 같아. 이게 이제 구로 차량 기지가 이전이 되면 얘도 지산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일대를. 그러면 아마 위상이 되게 올라갈 거예요. 어디에? 지금 뭐 철산이나 구로 이쪽의 위상이 되게 많이 올라갈 건데 얘는 좀 덜 뜬 것 같아. 얘는. 그러니까 얘랑 얘가 아직은 좀 완성이 좀 안 됐고 용산도 좀 완성 안 됐고 잠실, 청량리, 상암수색은 마곡은 좀 진도가 좀 나간 것 같아. 이제 마이스. 이때 잠실도 이걸 봤어야 되는데 도심하고 연계하겠다. 이게 진짜 큰 호재지. 제일 큰 호재지 강남 도심과 연계. 하여튼간 이런 식으로 2014년에 이걸 알았더라면 상승장이 왔을 때 따다다닥 투자를 했을 텐데 좀 아쉽죠. 근데 문제는 2040도 여러분 나왔는데 여전히 모른다는 거야. 2040은 언제 발표됐어요? 아시는 분 연도 한번 적어보세요. 여기 몇 년도 발표됐습니까? 2040 발표 난지도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야. 앞으로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장투를 할 거면 뭐 단기 투자하려면 의미가 없고 21년 아닙니다. 이게 22년에 발표가 됐는데 똑같아요. 동일 체계를 유지한대. 그러면서 좀 하나 좀 차이가 이거야. 중심지 고도화하겠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런 겁니다. 축 개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축 개발을 하면서 높이를 일단은 높이겠다. 그러니까 용적률을 올려주겠다는 안이 나와요. 지금은 이제 많이 어, 어느 정도 아실 텐데 자꾸 이렇게 뭐 선도지군이 이런 게 다 용적률 올려주는 테마거든요. 그리고 한강의 연접부를 층고 제한은 뭐 유지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수변 중심으로 공간을 재편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한강변 잡아라 지금. 응? 이게 과야 과. 지역에 상관없이 한강변이 보이는 그 아파트를 잡아라. 응. 요거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중심지 잡아라. 이제 움직이는 거야. 3대 축이 여의도, 이 광화문, 그 다음에 뭐 강남. 요 3대 축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게 모양이 지금 똑같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2030은 이 7광역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7광역 중심으로. 근데 3도심이 거의 지금 움직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2040은 진짜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청량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청량리가 2020에도 있었습니다. 보시면 청량리 왕십리 2020도 있었는데 실제로 청량리가 그 상암수색이 떴던 게 제 기억으로 2030이 나오고 나서 한 17년 정도예요. 17년. 그러니까 2020이 2006년에 발표되고 나서 한 17년 정도에 떴으니까 이게 한 10년?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쪽이 완전 떴거든요, 다. 2020 그리고 2020이 실제로 됐을 때는 요 네 개 지역은 다 아는 지역이 돼 버렸어요. 제가 17년 정도의 청량리를 추천했을 때도 사람들이 다 기웃기웃해서 갸웃갸웃했어요, 고개를. 뭐 그런 데다가 왜 하지? 어? 별론데 그런데 안 좋은데 왜 하지? 이랬는데 다 상암수색도 다 싫어해. 다 추천하면은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 현재가 별로니까. 미래를 모르니까 다 싫어하는 건데 2040은 그래서 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좋은 데라도 미래에 더 좋아질 때를 할 거냐 그냥 현재에 좋은 대로 할 거냐 이게 좀 나눠지는 건데 미래 교통 인프라 그러니까 교통 쪽에 이제 가야 되고 중심지 쪽으로 이제 붙어야 돼요. 이제 수변 중심으로 가야 되고 다 이렇게 보니까 약간 그 몰아주기 느낌이 나요. 몰아주기. 콤팩트 시티가 이 상위 개념이 그 국토 종합계획이잖아요. 국토 종합계획 5차인데 여기 이제 내용 보신 분들 별로 없겠지만 저 옛날에 읽었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단어가 컴팩트야. 컴팩트 시티. 컴팩트 시티가 뭐냐? 이거를 보고 이제 서울시에서 만든 게 이제 LWP예요. 라이프, 워크, 플레이를 하나로 묶겠다. 그러니까 이제 양극화가 그 동 안에서도 이제 커지는 거야. 근데 이게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탄역 롯데캐슬 있죠. 롯데캐슬. 뭐 지금 그 각 뭐 킨텍스 응? 그 주변하고 시세가 달라. 같은 동탄인데 롯데캐슬은 이상하게 어나더 레벨이야.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저 돈이면은 뭐 거의 마포랑 거의 맞먹잖아 가격이. 그럼 마포를 사지 왜 여기를 살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이게 미래에 그렇게 되는 게 반영이 된 건데 현재는 지금 그러는 시대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해를 못 해요. 그런 식으로 가면.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간다는 거야. 이 같은 동탄에서도 우포안하고 이 콤팩트가 집약돼 있는 롯데캐슬하고는 차이가 더 벌어질 거예요. 그리고 별내역, 킨텍스 이런 데들도 다 지하로 이게 뚫리면서 역하고 플레이하고 이런 게 다 웅집돼 있는 데하고 아닌 데하고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진다. 역에 지금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역에 붙어 있어야 용적률도 주는 거야. 용적률도 주면서 LWP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미래는 이제 지역 중심이 아니고 단지 중심으로 바뀔 거예요. 단지 중심으로. 지금까지는 뭐 서울이냐 경기도냐 뭐 이렇게 크게 옛날에는 나눴고 지금은 그 경기도 안에서도 구별로 떤 구를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갔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단지별로 가요. 단지별로. 음?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 대학 보면은 뭐 의대는 지방에 있는 의대도 다 세요, 지금. 저희 때도 물론 셌지만 그때 위상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서울대 뭐 탈퇴한 데잖아. 연세대 들어가도 지방 의대라도 가려고 막 간다고 하잖아요. 저희 때는 그런 현상 없었어요. 그냥 대학이 더 우선이지 뭐 지방까지 가면서 의대를 가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게 이제 과 중심으로 가는 거야. 근데 부동산도 이제는 지금 현재는 구 중심이야. 뭐 성동구 가고 싶어요, 강동구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학 중심으로 가는데 앞으로는 이 과 중심으로 간다는 거야. 어떤 과냐? 이 컴팩트가 돼 있는 과는 엄청나게 지방대라 할지라도 엄청나게 높은
상승률로 가는 시대가 이제 미래의 시대다. 뭐 이것도 설명하려면 뭐 상당한 제가 한 또 한 2시간 해야 되니까 뭐 요 정도로만 할게요. 요 정도로만. 응? 하여튼 이런 분석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공급과 이제 수요를 파악하는 건데 뭐 공급 이런 식으로 가고 이거는 이제 미래 입주 물량이죠. 입주 물량. 앞으로 25, 26, 27. 요즘은 이제 어플이 좋아져가지고 옛날에 이제 인허가를 반영한 그것까지 안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인허가 또 이제 반영이 좀 해서 좀 더 발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입주 물량은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경쟁력이 없어. 내가 볼 때는 경쟁력이 없어. 저가 공부할 때만 해도 입주 물량을 아냐 모르냐에 의해서도 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금은 이제 다 아는 정보가 돼가지고 이게 미리 당겨옵니다. 이게 다시 가격을 미리 당겨와 버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많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많이 진짜 들어오잖아. 막 이때부터 빠질 거라마. 25년부터 다 알거든. 뭐 2년 뒤면 빠질 건데 더 먼저 빠지지 뭐 누가 여기 이 근처 가가지고 누가 팔아요. 다 미리 팔아버리지. 아는 순간 파는 거야 그냥. 아는 순간 탈출하려고. 그래서 되게 선반영이 지금 많이 돼 있는 시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입주 물량도 그런 관점에서 그냥 단순히 많다 적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선반영을 좀 반영해서 원리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중요한 거는 딱 이 지역만 보지 마시고 지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근 지역, 그러니까 경쟁 지역도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둔촌주공이 강동구에 있지만 강동구 입주 물량만 보면 안 돼요. 응? 위례에서도 갈 수 있는 거고, 뭐 고덕에서도 갈 수 있는 거고, 헬리오에서도 갈 수 있는 거고, 이 주변 일대가 다 빨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구는 다 다른데. 응?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게 다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성남시 뭐 이런 데들을 다 봐야 된다. 음. 그리고 현재 물량, 현재 전세, 월세 매매 이런 것도 소진되고 있나 안 했나 이게 봐야 되고요. 아무튼 오늘 뭐 특강이라서 한 제가 2시간 분량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좀 길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도 좀 요점만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어서 3개월 원래 2개월에 제가 3개씩 했는데 좀 뭔가 마음이 이제 슬슬 지쳐서 이제 그만할 때가 이제 슬슬 돼가나 봐요. 임장이. 그래서 한 달에 이제 하나씩만 하자. 대신에 제가 지금 라이트 임장을 지금 추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 달에 하나씩 뽀갠다. 지역과 상품을 하나씩 하나씩 뽀개고 1개월 정도는 제가 연장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3개월 들으면 4개월 동안 들으실 수 있고 또 지난 강의는 가입 즉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거는 다 드릴 수가 있고 어, 지역 분석 한번 하고 상품 분석하고 지도 드리고 그다음에 라이브를 지금처럼 하고 녹화본도 다음날 제공을 당연히 카페에 해드리고요. 이 선점은 임장이 제가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는데 뒤에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얼리버드가 좀 지나긴 했는데 요 강의를 들으시고 요번 주까지 드릴게요. 요번 주까지. 요번 주까지 제가 얼리버드 혜택을 좀 한번 드리고 이게 3만 원 할인입니다. 신규 회원은. 그리고 기존 회원은 계속 10만 원 정도의 이제 연장을 하실 수가 있고 신규 회원만 일단은 한 40% 할인에 추가 3만 원 할인. 요것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블로그 보시면은 신청 방법 나와 있고 이거는 이제 드라이브 임장이에요. 그 프리미엄 지역 분석에서 제가 애시당초 만들 때 프리미엄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도 퀄리티도 아까 보시면 되게 좋고 지역 분석이나 상품 분석이나 이런 퀄리티도 좋은데 임장도 드라이브로 해. 그래서 뭐 덥지도 않고요. 뭐 비와도 하고 여름에도 별로 안 덥고 겨울에도 안 추워요. 차 타고 다니면서 핵심지만 잠깐 내려서 걷고 다시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구 전체를 다 하루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좀 특징이고요. 요번 달에는 노원구, 강서구, 강동구 이렇게 이제 선정을 했고 요쯤에 좀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강동구를 제가 좀 사시려는 분 되게 많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노리시는 분들.
그래서 11월쯤에 분석하고 임장한 다음에 한번 노려볼 거예요. 11, 12월에 강동구 한번 노려볼 거고 지금 타이밍은 좀 노원구 쪽이 좀 흐름이 와서 제가 추천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어 그래서 좀 빨리 서두르려고요. 지금도 이미 들어가고 있는데 9월 달에 이제 노원구 하나 넣고 이제 서쪽에 있는 분들은 이 강서구 정도가 맞는 것 같아. 지금은. 그래서 현실에 맞게 좀 넣었어요. 현실에 맞게 좀 넣었고요. 이 선점을 못 들으신다 하더라도 이 라이트 버전은 제가 한 달에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하고 지난 요번 달에도 했어요. 했는데 이제 차이가 얘는 이제 도보 임장이라는 거. 그다음에 강의는 별도로 없어요. 없고 그냥 현장에서 제가 하는 건데 이제 앞으로 이것도 회원하고 비회원하고 이제 가를 겁니다. 그동안에는 제가 이제 똑같이 이렇게 갔는데 지금 이 선점 회원은 제가 이제 7.5만 원에 이거 식비가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6만 원이지. 6만 원에 가시는 거고 얘도 이제 식비 포함된 거니까 뭐 사실 한 8만 5천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가격에 어쨌든 간다. 강의랑 지도는 없다. 그리고 인원이 좀 다르고 얘는 동 단위로 가고 얘는 구 단위로 가고 시간도 좀 틀리고요. 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맞춰서 신청하시면 되고 라이트 임장은 가입비가 없어요. 지금 아직 안 받고 있고 프리미엄은 들으시는 분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다는 거. 차 요런 차 타고 다니거든요. 이게 15인승인데 한 13명까지는 들어가요. 그래서 이 차 타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돌았던 거지 옛날에 막 여기서부터 이게 GTX 임장이었을 거예요. 이거 좀 힘들었는데 GTX A를 하루에 다 봤어요. 이거 되게 쉽지 않거든요. GTX A 하루에. 그래서 거의 8시간 이렇게 운전해가지고 130km 제가 운전하면서 마이크 차고 설명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뭐 이렇게 네이버에 치시면 많이 나옵니다. 제가 뭐 운영 기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임장이나 뭐 선점 이렇게 치면은 뭐 후기도 많이 나오니까 뭐 카페에 가도 있지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제가 얘기한 거 그대로 다 적어놓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라이트 임장 신청하실 분들은 요 가입을 먼저 해야 됩니다. 가입하고 이제 등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이렇게 치면 나와 있어요. 블로그에 라이트 임장 상시 모집 공지 눌러서 가입하시고 이 카페 들어오셔가지고 등업하시면은 이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역 분석에 대해서 오늘 무료 강의를 한번 마련을 해봤는데 제가 사진 찍은 겁니다.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징그럽네 이렇게 보니까. 아무튼 24년 상반기에도 진짜 많이 사셨고 또 임장 가서 또 생각지도 않았던 자기 운명을 만나서 매수하신 분도 뭐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저에게는 되게 바쁜 달이었지만 또 보람이 되게 많은 또 상반기였는데 이 하반기도 잘 준비해서 또 2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미리 또 봐야지 앞으로 돈이 생겼을 때 바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돈이 없더라도 미리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좀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은 제가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나요? 질문이 확실히 1시간 너무 들어서 속상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의가 너무 좋으셨다고. 뭐 항상 뭐 제 강의는 좋지 않습니까? 그죠? 무료 강의든 농담이고 죄송합니다. 다만 이게 다시 보기는 제가 또 공지 드릴 거예요. 다만 그 공유는 해주셔야 되는 또 수고로움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보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앞부분이 좀 엑기수가 좀 많았는데 그죠? 뒷부분 뒷부분도 그렇지만 뭐 다른 질문 없으시죠? 네. 날씨가 또 덥고 뭐 비도 오고 그랬는데 어, 또 의욕이 좀 많이 꺾이시는 또 분위기입니다, 지금. 근데 요럴 때 공부는 해야 되는 거야. 공부는 이럴 때 하는 거고 매수할 때는 그때 공부하면 늦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수할 때는 아까 그 7단계 있죠. 현장 가서 그냥 놀아야지. 뭐 그제서야 뭐 지역이 어떻고 가보고 뭐 그러면은 일찍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이렇게 아는 상태에서 돈이 생기면은 뭐 옛날에 생각했던 데를 바로 사는 거지 뭐 그제 와가지고 뭐 공부해서 뭐 임장 가고 부동산 사장님 만나고 이러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중고수 중에. 그러니까 이거는 수능 준비한다 생각하시고 수능을 자꾸 고3 때 준비하려고 하지 마세요. 응? 미리 준비하는 거야, 미리. 미리 준비했다가 그 같은 어차피 총알은 한 발이에요. 총알은 한 발인데 그 한 발을 최대한 후회 없이 좋게 살려면 그동안의 과정이 많아야 돼. 응? 많아야 돼요.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십시오. 한 2년만 준비하면은 아마 되게 좋은 선택하실 거예요, 아마. 진짜로. 네,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무료 강연이 있으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어, 질문이 또 있네. 나갈라 그랬는데. 잠깐만요. 일단은 종료는 해놓고